아름다운 부자 이야기. 이웃 사랑을 실천한 조선 최고의 부자 경주 최부자.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자 집안은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신라 말의 이름난 문장가인 최치원의 후손으로 17세기 17대 손인 최진립 1568년에서 1636년과 그 아들 최동량 1598년에서 1664년 때부터 근 재산을 모아 20세기 28대 손인 최준 1884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12대 400여 년 동안 조선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누렸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에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임진왜란, 정유왜란 때 왜군과 맞서 싸워 큰 공을 세운 최무공 최진립 장군입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는데 이때 그의 집안은 경주 고을의 작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진립의 아들인 최동량에 이르러 재산이 크게 늘어나 만석군으로 올라섰습니다. 최동량이 발 벗고 나선 일은 개울 둑을 맞고 논밭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비와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논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농작물의 절반은 소작인 몫으로 주겠다. 소작인들은 최동량의 말을 듣고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농작물의 절반이나 챙길 수 있다고? 그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 우리한테 이익이네? 물론이야. 그런 조건이라면 일할 맛이 나지. 소작인들이 기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주인들은 소작인이 농사를 지으면 겨우 끼니를 때울 양식만 주고 농작물을 모조리 챙겨갔습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소작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동량은 수확물의 절반을 주겠다니 소작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논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되자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수확량은 크게 불어났고 최부잣집도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었습니다. 최부잣집은 최국선에 이르러 명실공히 만석군 집안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최부잣집의 땅은 경주뿐만 아니라 울산, 영천까지 뻗어갔고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남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국선은 이 소식을 듣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나 혼자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창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날마다 죽을 끓여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또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지어주어라. 최부잣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솥이 네 걸리고 날마다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최부잣집에는 이런 가언이 생겼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가언은 후손들에 의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최부잣집은 1년에 소작료로 쌀 3,000석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으로 썼고 또 1,000석은 손님 접대로, 나머지 1,000석은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최국선은 흉년이 드는 해에는 소작료를 낮추어 수확량의
3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소장료를 그보다 더 낮추거나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고을 사람들에게 지금의 은행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초상을 당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돈을 빌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랑방 석의 서랍에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면서 맡긴 땅 문서, 집 문서나 직접 써준 차용증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최국수는 깊은 병으로 오랫동안 앓아 누웠습니다. 그때 그는 큰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의 서랍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전부 꺼내거라. 큰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문서들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전부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돈을 꾸어간 사람들이 쓴 차용증도 한테 모아 불태워 버려라. 아버지의 말씀에 큰 아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예? 담보로 맡긴 문서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차용증을 없애라고요? 그래서야 어디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얘야, 어차피 돈을 갚을 사람이면 이런 종이 쪽지가 없어도 반드시 갚을 거야. 돈을 못 갚을 사람이면 종이 쪽지가 있어도 갚지 못할 테고, 형편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는데 땅 문서나 집 문서까지 빼앗겼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국수는 부자이면서도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더 늘리려 하지 않고 남은 재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모두 썼습니다. 최국순이 죽은 뒤에도 자손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 1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지방에는 활빈당이라고 하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경주 고을을 휩쓸었던 활빈당 두목은 구물천이라는 자였습니다. 경주 관할을 점령한 그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아에 불을 지르고 곧장 채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부잣집만 골라 섭격해 재물을 빼앗고 불을 질렀습니다. 경주에는 채부잣집이 유명하여 털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채부잣집 근처에는 진사 양반들이 만든 정자인 사마소가 있었습니다. 사마소를 불 지르고 가자. 누군가 이렇게 외치자 활빈당 무리는 사마소로 몰려갔습니다. 당시의 채부잣집 주인은 27대 손인 재현식이었습니다. 그는 활빈당이 자기네 집을 털러 오다가 사미소로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미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인과 소작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활빈당 무리가 사마소에 막 불을 지를 때였습니다. 처마에 불이 붙자 하인들이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때 채부잣집 소작인인 한 사람이 활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마소는 채부잣댁의 서고로 쓰이는 곳이요. 당신들이 채부잣댁을 털러 간다던데 채부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요? 활빈당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베어버리겠소. 우리는 도둑놈인 부자를 처단하러 왔소이다. 채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분 덕분에 흉년에도 목숨을 이어가고 있소. 사방 백리 안에 살면서 그분에게 얻어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소. 안 그렇소?
맞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활빈당 무리는 입을 다물고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최현식이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최부자요. 죄 없는 집을 불태우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처단하시오. 하지만 죄가 없다면 식사나 하고 그냥 돌아가시오. 최현식은 하인들에게 소를 잡게 하여 활빈당 무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에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 뒤에도 최부잣집은 활빈당의 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덕을 베풀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최부자. 최중과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 최주는 최현식의 큰 아들로 경주 최부잣집 28대 손이에요. 마지막 최부자라 일컬어지고 있어요. 1905년 12월 그는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넘겨받았어요. 그리하여 최부잣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지요. 1914년의 어느 날 최준의 집에 안희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안희재는 만주에서 3년 동안 항일투쟁을 하고 돌아온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는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백산상해를 부산에 세웠는데 이 상해는 곡물, 해산물, 면포 등을 파는 가게였어요. 안희재는 이 가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이 일을 추진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에 안희재는 최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거예요. 최준은 안희재의 청을 받아들여 백산상해의 운영 자금을 거의 떠맡았어요. 백산상해는 1919년 백산무역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1927년 해산될 때까지 이익금의 대부분이 상해 임시정부 및 만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졌어요. 이 일은 전적으로 안희재가 맡아서 했답니다. 그 뒤 안희재는 1942년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이듬해 8월에 숨지고 말았어요. 8월 15일 강복 뒤 최주는 백범 김구의 요청으로 서울 경교장으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구는 최준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최 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어요.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저희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천만 동포가 최 선생의 공로를 지하하여 우러러 볼 거예요. 김구는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최 선생, 이 장부는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준 사람들과 그 자금 내역을 기록한 명세서예요. 최주는 장부를 들여다 보았어요. 자신이 안희재에게 건넨 돈과 장부에 기록된 돈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한 푼의 오차도 없었어요. 최주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교장 2층 마루로 나가 안희재의 무덤이 있는 남쪽 경남 어령을 향해 절을 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해 임시정부에 전해지면 다행이라 여겼는데 미안하네 그려. 최주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안희재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그 뒤 최주는 가산을 정리하여 대구 지역에 대학교가 설립될 때 모두 내놓았어요. 이 대학교가 지금의 영남대학교예요. 경주 최부잣집의 모든 재산은 이렇게 사회에 되돌려졌어요.